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캐스트 의료 상식 시간으로 금일은 마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횡격막 이 손상에 의한 횡격막 탈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오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이런 시대에 건강하게 치매 걸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죠. 그 어떤 외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암들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막 생기죠. 예, 무순암, 뭐 갑상선암, 직장암 뭐 해가지고 머리에 생기는 뇌암까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0세까지 사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이제 수입도 없고 피부도 이제 쭈글쭈글해지는 상태에서 100살까지 살아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하죠. 네. 이랬을 적에 사람들에게 회춘을 갖다 주고, 또한 암을 예방해 주면서 또 우리가 건강하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정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죠. 식품이 바로 마늘입니다. 그 마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검색으로 하니까 정신이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좀 정갈하게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죠. 네. 예, 흑마늘 이제 건강 자료를 해서, 마늘은 우리가 생으로 먹으면 상당히 그 알리신 성분 때문에 상당히 독해가지고 먹지는 못하죠. 그래서 흑마늘에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은 마늘에 대해서 먼저 하는데, 백세 건강 매일 행복이라는 모토 하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마늘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의 유래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어? 아, 저 어떤 곰하고 호랑이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인간으로 화하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환웅이 마늘과 쑥을 갖고 동굴에 들어가서 다이어트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이제 곰이 마늘과 쑥을 갖고 다이어트를 하러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3일 동안 이제 먹다 보니까 호랑이는 막 이제 육식 동물이다 보니까 빈혈증이 막 생기는 거죠. 막 픽픽 쓰러지고. 그러니까 아유 야 이거 못 하겠다 하고선 동굴을 뛰쳐나가게 되는데, 곰은 초식성 동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식물을 잘 먹기 때문에 100일 동안을 버텼죠. 마늘을 먹으면서 또 쑥을 먹으면서. 그랬더니 이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 정말 곰 같은 여자에서 아리따운 뭐 전지현 같은 전지현 같은 여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환웅이 100일 뒤에 어우 굉장히 저 상당히 섹시한 여인이 돼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고조선을 세운 당군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당군 신화에 제일 먼저 마늘과 쑥이 나옵니다. 그리고 곰도 나오고, 예. 그리고 본초 강목에서는 이제 마늘의 약효로서 약으로 쓴 것이에요. 예, 마늘 자체를. 그래서 강장, 장을 튼튼하게 하고, 강정, 정력을 튼튼하게 하면서, 정장, 어떤 설사나 뭐 변비 이런 게 있으면은 장을 청소해 주는 역할이죠. 또 변비, 변비가 있으면 이게 저 마늘을 먹으면 그냥 쑥쑥 나오죠. 하루에도 뭐 두세 번씩 변비로 고생하는 여성분들,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 이 마늘을 먹게 되면은 화장실에서 아주 변기가 막힐 정도로 시원하게 숙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욕이 증가되죠. 네, 식욕이 증가되니까 당연스럽게 영양이 보충되고, 이것이 바로 또 정력이 증가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몸이 따뜻합니다. 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마늘을 드시는 게 좋고, 또 항균, 몸에 이제 균이, 우리는 항상 균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항균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구충, 몸 안에 있는 어떤 기생충들이 다 죽어나가죠. 그 다음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고혈압, 혈압이 높으신 분들한테 좀 좋으면서, 또 신경이 엄청 내고 막 그냥 불안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좀 안정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약효가 있는 약용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어, 마늘은 이제 기를 내리면서 고기와 곡식을 사귀고, 또 악창, 이제 뭐 의학에서 얘기하면은 앱세스, 종양이죠. 예, 종기 같은, 종기죠. 종기, 종양이 아니고 종기, 고름주머니에 아무는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마늘즙을 먹으면 토열과 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저 토열이면은 이제 의학적으로 객혈하고 이제 토열 두 가지가 있는데, 토열은 식도나 그 위에서 나오는 피를 얘기하죠. 십이장 위쪽에서 나오는 피. 예, 그래서 뭐 어떤 간이 안 좋다든가 이러면은, 간경화가 오게 되면은 그 십이 저기 식도 내에 그 정맥혈이 터져 가지고 이제 피가 나오게 되는데, 그랬을 적에 이제 혈압을 낮추게 되니까 이게 피토를 안 하게 되는 그런 현대 의학적인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고요.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는 조선시대 때 벌써 이런 걸 알았다니 대단하고, 그 다음에 심장병에 좋고, 왜?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까 심장이 덜 뛰죠. 네, 막 그냥 뭐만 보면은 그냥 소뚜껑만 봐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던 게 편안해지죠. 네, 그 다음에 즙을 달여 먹으면 목과 머리가 뻣뻣하고 등과 허리가 휘는 것이 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근육통이라든가 척추 쪽에 그런 근골격계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각기, 이 각기는 이제 의학에서는 비타민 B1이 이제 부족해서 뭐 다리 쪽에 피부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들어갔다 안 나오는 거죠, 피부가. 네, 그래서 이제 쌀룬 다 떨어진 거, 그런 너무 쌀을 빡빡 닦아가지고 먹은 경우에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흰 쌀밥만 먹어가지고 붕어와 같이 환을 지어 먹으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달팽이 가루와 같이 환을 지어 먹으면 수종, 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손이 붓는 거죠. 예, 손발이 붓는 거. 그러니까 의학에서 얘기하면은, 현대의학에서 부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종, 이제 막 이렇게 배출을 많이 하니까 똥을 잘 나가게 하면, 이 인간은 똥을 싸게 되면 이제 소변도 싸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배출을 이제 많이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물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가니까 당연히 부종이 빠지고, 황단과 같이 먹으면 설사와 학질, 의학에서 이제 학질이라고 하면 이제 말라리아라고 하죠. 근데 여기 이때는 이제 학질이라고 하죠. 네, 설사와 학질이 낫고, 이 말라리아에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맞긴 한데, 낫는 거 완치는 좀 아니죠, 현대의학으로 보면. 여하튼 학질이 낫는다고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학문 속에 마늘을 넣으면 변비가 없어진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거 학문 속에 마늘을, 그렇다고 해서 생마늘을 집어 넣으면 그 24시간 내에 기절해요. 너무 이게 독가스가 나와서 항문에서 막 진짜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괜히 이런 건 따라하지 마시고 의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아니어도 변비에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괜히 생마늘을 항문 속에 넣어가지고 응급실로 달려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봉초 강목을 쓴 그 의원이 이제 얘기한 말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서 피라미드 축조를 하는, 지금으로부터 뭐 기원전 한 6천 년 되겠죠? 예, 그랬을 적에 이집트의 피라미드 벽화의 기록에 따르면 피라미드 축조에 동원된 노예들에게 마늘을 배급했다고 하죠. 예, 스태미너를 이제 보강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힘드니까. 네. 그래서 이집트의 무덤에 보면은 진흙으로 빚은 마늘 모양형이 발견되었고, 투탕카멘 왕의 금황 묘지에서는 진짜 마늘 6뿌리입니다. 6뿌리가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마늘이 없어 아우성을 쳐가지고 케옵스 왕이 마늘을 뭐 수입을 해준 기록이 있다고 하죠. 네. 또 서양에서는 싸움터에서 힘을 쓰기 위해서 그리스 경기자들은 그리스는 뭡니까? 지금 현재 고대 올림픽의 발원지죠. 네. 그 사람들이 경기를 할 적에 스태미너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마늘을 복용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마늘을 먹고 연전연승하게 되죠. 예, 또한 18세기에 패스트 전염병의 치료약으로도 마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완전한 치료약은 아닌데 항균 작용이 있어서 항생제가 없던 시절이라서 마늘을 이제 먹었던 거죠. 예. 그리고 또한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에게는 부상병들에게 마늘을 치료용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불교가 이제 고구려 이제 소수리망 때 들어왔다고 하죠. 네. 이때 3세기, 4세기 때 이제 우리는 한반도에 이제 쫙 퍼지게 되는데 불교에서도 마늘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져서 마음속에 화가 생긴다고 하여 오훈체의 하나인 마늘을 어떤 정신 수도 과정에서는 금기시하고 있는 것이죠. 금기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마늘이 성을 너무 강화시켜 가지고 이게 수련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자꾸 스님들이 발기가 되는 거죠. 발기 때문에 이제 수련이 잘 안 되니까 막그 대나무로 막 주지 스님이 막 때리죠. 네, 좋습니다. 예, 마늘에 대한 유래를 동서고금에 걸쳐서 살펴봤고, 그러면은 다음으로 마늘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한국, 중국 등의 어떤 아시아 나라에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자양 강장, 그러니까 영양분으로서 또한 장을 튼튼하게 하는 식품으로 널리 사용했습니다. 이 마늘을 먹으면은 거의 한 뭐 6시간에서 뭐 6시간 정도 지나면은 사람이 뭐 사이다를 먹으면 트름을 그윽하게 되죠. 네, 트름을 그윽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늘을 먹으면 트름은 안 나오는데 학문에서 트름을 하는 거죠. 학문의 트름은 우리가 방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구가 아주 그냥 굉장히 세게 나오죠. 거의 뭐 냄새도 상당히 좀 독하고 소리도 세게 나오는데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마라톤 주자들이 마늘을 씹으면서 뛰었다고 합니다. 예, 또한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이제 하는 노예들에게 지급했다고 하고 오늘날에도 그 우수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데 뭐 제약사라든가 연구하는 뭐 의대 교수들이 이제 비밀로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좋은 거를 다 알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마늘 제품이 훌륭한 의약품으로 동맥경화, 즉 혈관이 뻣뻣하게 막혀가는 그런 질환에 직접 사용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10년 전부터 마늘이 약이라는 관점에서, 즉 식품이 아닌 약이라는 관점에서 재평가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젠 미국에서 마늘에 대해서 가장 앞선 선도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늘은 약국에 가면은 비타민 C하고 나란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삼, 마늘, 뭐 은행잎 해가지고 갈릭, 진생, 진코에서 3G라고 하죠. 네, 여기에 이제 4G가 되려면은 진저라고 해서 생강이 추가되면 되겠죠. 이 네 가지가 가장 좋은 거죠, 우리 몸에. 그래서 인기 품목이 돼가지고
미국 각지에서 열리는 마늘 축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7월에서 9월에 워싱턴을 비롯한 11개 도시에서 이제 열린다고 해요. 네, 가보진 못했는데,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마늘에 대한 이제 복용법을 얘기합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마늘을 두세 알을 먹으면 감기가 이제 안 걸린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국의 이스트 석세스 마늘 연구 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주 성분인 알리신이 함유된 보충제를 겨울철에 3개월 동안 3개월입니다. 146명에게 복용시킨 결과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2.5배 가량 감기 발병률이 뭐 높았다. 그러니까 원래 복용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2.5배 더 발생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 감기에 걸렸어도 회복 속도라든가 재발 빈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기가 한번 오면 계속 오죠. 예, 재발 빈도에서도 상당히 좀 감기를 복용한 사람들이 낮아 이렇게 좋았다는 얘기죠. 네. 또한 미 국립암연구소 NCL이라고 합니다. 5년간 실시한 디자이너 푸즈 해서 프로그램 연구에서 항암 성분이 함유된 48종의 뭐 야채, 과일, 뭐 향신료의 효능을 비교한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연식품이 마늘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고려대 의대 비뇨기과 전준 교수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논문을 발표했죠. 네. 또한 삼성 서울병원의 이제 유방 내분비외과 양정현 박혜린 교수팀이 마늘의 성분인 다이알릴 다이설파이드가 유방암 세포 증식을 억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보고서에서도 뭐 직장암이라든가 여러 암에 대한 발병률이 낮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늘의 이제 표준 성분표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의 그러면은 표준 성분이 무엇이냐 봤더니 수분이 60%를 차지합니다. 예, 수분, 물이죠. 예, 물 성분이 60%고 단백질이 이제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마늘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이 3g, 지방이 0.5g이죠. 예, 지방이 극히 드물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32g 되죠. 네. 또한 탄수화물의 이제 섬유질 부분이 0.8%, 예, 0.8g. 그다음에 회분, 예, 딱딱한 성분이죠. 네. 그래서 1.3g, 칼슘이 32, 뭐 인 50, 뭐 해가지고 이런 성분들이 쭉 있다고 하는데, 예. 해서 여기 비타민 A라든가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뭐 아스코르빈산 해서 비타민 C 성분이죠. 예, 이런 비타민 성분들도 여러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늘의 열량을 계산해 보니까 165kcal가 되는 것이죠. 즉 단백질이나 뭐 탄수화물에 이제 4를 곱해주면 이제 열량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한 것이죠. 지방 같은 경우는 9kcal를 이제 곱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토탈 계산을 해보니까 마늘 100g에 165kcal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금일은 이 마늘의 어떤 유래 역사라든가 유래 또한 그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마늘에 대해서 더욱더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